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이후 81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3차 유행이 거론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300명대였고 말씀드린 대로 81일 만입니다. 지난 8월 말 이후에 이제 300명대로 올라오게 된 것인데 저희 기존에 출연하셨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뭐 200, 200명, 100명, 300명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많이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현재 추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잠재적인 감염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을 하죠. 3월 달에 그 신천지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특성이 있었고 8월 달에는 사랑제일교회 또는 8.15 집회만 해도 그 집회랑 관계 없었던 사람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는 시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또 대규모 집단 발생은 없지만 소규모로 발생하면서도 아주 빈발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통제되기도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 숫자들이 뭐 100명 이하로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우울한 숫자죠. 더구나 겨울철로 지금 접어드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1단계로 낮춘 이후로 10월 12일 이후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고 요양원 같은 이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반 생활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은 주말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또 지금은 진단 검수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접촉 인원들이 일상 다반사로 나오다 보니까 의심 환자들도 많이 생겨서 지금 거의 하루에 18,000명씩 하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중환자 숫자도 그거에 비례해서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어제 그제는 5명 늘었고 또 어제는 7명 늘어서 지금 67명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부담되지 않는 숫자이긴 하지만 이 숫자가 지금 300명이라는 것들이 유지되거나 하고는 뭐 한 2주 후, 한 달 후 정도 되면은 중증 환자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 부분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고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뭐 2단계 올라가는 건 시간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긴장해야 될 뭐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뭐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단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2주, 3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그 어떻게 통제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2단계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은 지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겪었었던 뭐 종교 집단에서의 감염, 뭐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역을 한정해서 어떠한 장소에서 촉발된 그런 감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가는 데는 추적이 용이할 수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일상적인 감염이라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다 발생하고 있으니까 소규모로 5명, 10명 이런 식으로 그 장소가 늘어나면 통제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더구나 어려운 점은 8월의 그 유행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집단 자체가 굉장히 좀 노령층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사실 찾아가면서 동선을 찾아서 한 달 정도의 통제가 가능했거든요. 2자리 숫자로 떨어졌고. 지금 상황은 젊은 층들이 많이 감염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8월 달부터 시작된 잠재적인 지역사회의 이 조용한 전파가 많이 늘어난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는 있었거든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전파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어떤 확진자가 나와야만 그 주변을 찾다 보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 아무리 역학조사관을 보내서 찾는다 할지라도 실제 발생하는 것을 쫓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빨리 찾아내고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이 방식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상황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즉 동선을 다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환자들의 가능한 한은 찾고 가능한 한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조기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잠재적인 감염원이 굉장히 많아졌고 일상 곳곳에서 감염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저희 주요 감염 사례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만 이용하는 지하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입주민만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역학조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지하라는 그 공간과 이게 또 사우나라는 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겪는 또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우나 시설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우나는 고온 다습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탕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는 마스크를 당연히 벗는 것으로 그렇게 또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틈새들로 또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밀폐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을 강하게 충족시키는 시설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우나도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뭐 여기는 좀 그래도 안전하겠지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이러한 시설들이 꼭 서울 서초구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민 카드 찍고 들어가면 프론트 데스크 있고 또 그 안에 사우나가 있고 운동 시설이 있고 아무튼 함께 쓰는 공용 공간들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우나 외에도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 다 같이 또 지하에 있거든요. 그것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같은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육 시설을 같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게 더 많아지는, 길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같은 아파트에서 입주를 하고 공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복도라든지 이런 공용 공간을 통한 전파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주로 이런 공용 공간이 다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촘촘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또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 사례도 좀 보면 부산에서는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연쇄 감염이 있었는데 확진 노동자와 접촉하신 분들이 지금 양성이 되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감염 경로는 확실치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사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우리가 부산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 수도권인 경우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꼭 나타나거든요. 더구나 이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께서는 이 청소하시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 비해서 휴게실이라든지 혹은 이 식사를 같이 하시든지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항상 보면은 그 휴게실 공간이라는 것이 환기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염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사실은 승객보다는 오히려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그 이상의 이제 직장이라든지 학교에 감염이 확산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도 역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감염된 경우들이 있었고요. 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취약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환경을 지금은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어떤 건물에서도 모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여기냐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청소를 하시고 또 사람들이 없는 상황 또 밤중 같은 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밥도 해 드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하 공간들이 많고 또 아까 그 사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좁은데에도 불구하고 환기는 안 되고 또 여기에 소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이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서 예. 감염원 자체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염된 사람들이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게끔 하는 이런 방역 수칙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 분들께서 뭐 비단 이 장소뿐만 아니라 교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노동자분들,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공간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고 실제 제대로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좁고
좁다 보니까 또한 밀폐되고 밀접돼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광주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의 경우에는 전남대병원, 그러니까 광주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고 본관 건물 전체를 지금 동일 집단 격리를 한 상황입니다. 예,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런 조치가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일 텐데 백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동일 집단 격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통제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예. 맨 처음 시작은 사실은 신경외과 전공의가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감염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지나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 신경외과 전공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짧아요. 예. 그 얘기는 이 안에서 또 다른 감염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집단 안에서의 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의 교차 감염을 지금 최대한으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화순 전남대병원까지도 전파가 되어 있고 그 다른 지역에까지도 이미 N차 감염이 일어난 상황이라 예. 이 전남에서의 지금 이 확산세는 사실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이것이 지금 대학병원이고 거점 병원인데 전남대학은 국립대학병원 아닙니까? 예. 굉장히 큰 병원이기 때문에 이거 의료 공백 사태도 분명히 일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예. 또 앞으로 당분간 지금 22일까지 이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2일까지 완전히 통제가 가능할지도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예. 광주는 사실은 상무 지역을 통한 이 유흥가에서부터 시작한 일반적인 감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또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의 연결로 인해서 지금 일상 감염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병원 안에서 감염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지역 사회에 있었던 일반적인 감염원들이 예. 병원에서도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보여서 원내 감염의 부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일단은 원내에 퍼졌기 때문에 예. 통제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의료 공백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남대병원에는 일단 22일까지 진료를 중단하는데 말씀해 주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응급이나 중증 환자들, 특히나 장기 투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병원의 업무가 중단됐을 때 다른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개별 병원의 대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병원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뭐 격리구역과 비격리구역의 동선을 분리한다든가 격리구역의 근무자는 자택과 병원만 오가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쏠리는 중증 환자라든지 응급 환자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난 8월에도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을 통해서 강조가 된 바가 있는데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 이후로 이제 의료계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한 개 병원에서 터지는 문제를 이제 지역사회에서 끌어안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의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지역별로 이제 단계가 상향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광주도 그렇고요. 정부가 밝히기로는 2단계 격상 없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 공간 속, 일상 공간 속 개인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개인 방역에 대한 당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 뭐 매일 짚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전 기간들과 비교해봤을 때 불과 몇 달 사이에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느슨해져 있다라는 지적들을 전문가 선생님들 많이 하셨어요. 때문에 이런 그런 맥락에서 이런 당부가 나왔다고 봐도 유효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5단계 거리두기를 한 거는 11월 7일인데 10월 12일 날 2단계였던 것을 1단계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에서 숫자 자체는 그렇게 1단계로 내릴 수 있는 숫자가 안 되었었는데 5단계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단계로 완화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만남이 좀 많아졌던 것 같이 보이고 예. 또 10월 말이 되면서 할로윈데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단풍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들이 분명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실내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결국은 11월 7일 날부터 5단계로 했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1단계는 맞기 때문에 즉 서울 수도권에서는 100명 정도였기 때문에 1단계로 계속 유지를 해왔죠. 그런데도 점진적으로 주마다 한 10명, 20명씩 환자는 계속 늘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1.5단계 하는 것도 뭐 오늘 밤부터니까 일단 지난주부터 벌써 2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1.5단계로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 상황 자체가 뭘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없고 4제곱미터당 한 명이라는 이 거리 두기를 강제적으로 좀 한다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 그것만 해도 사실은 자영업자들인 경우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시겠지만 네, 네. 지금 상황에 보면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이 단계만으로 이 상황이 통제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만남을 전부 취소하고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고 특히 실내 환경에 있어서는 아주 환기를 잘하고 소독을 잘하는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앞으로 1, 2주가 지나가야 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시작하는 수능까지 11월 3일까지의 이 2주간의 시간 동안에 과연 1.5단계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아. 예, 적어도 오늘 300명 벌써 나왔습니다만은 예. 1.5단계로 간 다음에 300명이 일주일만 유지가 돼도 2단계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피해는 더 커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앞으로의 일주일이라는 것은 지금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미 벌써 다 접촉이 되고 환자들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하여튼 해야는 되지만 이 효과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11월 7일부터 이 5단계 이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바로 또 상향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회의적일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하여튼 어느 순간이라도 그건 늦었다고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빠른 순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개인 수칙 거리 두기를 잘 하면은 1.5단계로 간다. 또 2단계로 간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잘못하면 올 겨울 아주 우울한 겨울이 되고 연말로 가면서는 점점 더 나빠질 상황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즉 수능 지나면서 그 수능 끝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리로 나올 것이고 예. 연말 모임이 되는 12월이기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찌됐든 모임이 더 늘어날 상황이고 날씨는 추워지고 아직 백신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을 잘 지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내일 모레 뭐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겠습니다만 단계가 격상될수록 경제적 피해는 막대해지고 또 일상 속 불편함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 제품과 관련해서 우선 구매 대상으로 정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현황은 어떻다라고 보고 계신지요? 한때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이것을 구하는 데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일단 선을 긋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그중에 1,000만 명분은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공동 구매, 공동 분배를 목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2천만 분 같은 경우는 개별 제약사들과 협상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인 거고요. 근데 좀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11월 내로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혀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접종이라는 게 언제쯤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다 설명하셨는데 예. 뭐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냐? 뭐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백스 패실리티에 미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모더나나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이것을 영업 목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굳이 서둘러서 그것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러세요. 물론 지금 효과는 좋은데 예. 이 여러 가지 유통 문제라든지 콜드체인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고 예. 과연 우리가 인류가 아직까지 만들어 보지 못한 백신을 상용화해서 처음으로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꼭 맞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던 것이 예. 사실은 파이자가 처음에 좋다고 그랬을 때에는 혹시라도 모를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안 되고 파이자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파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회사가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10개쯤 있는 회사들 중에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서너 개 정도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효과가 좀 낮다 할지라도 안전성이 더 높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것을 결정하느냐는 좀 서두르지 않고 좀 더 두고 보면서 적어도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부작용이 어떻게 됐든 뭐 몇 명이 한 명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일단 맞아야 되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맞고 나면 우리 독감 백신처럼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질 겁니다. 왜 그냥 위험 인구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예. 먼저 고령층을 먼저 맞고 의료진은 물론 응급 상황이니까 의료진을 먼저 맞습니다만은 예. 이 위험군이 맞았을 경우에 있어서의 이 적어도 1,000만, 2,000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충분히 모니터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효과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작용이라든지 뭐 지속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모니터링해 볼 찬스가 있어서 예. 굳이 그 비싼 거 지금 달려들어서 굉장히 뭐 가격만 올려놓고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는 충분히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지금 비록 엄중하더라도 돌다리는 좀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아도 되거든요. 근데 모더나라든지 파이자 것들은 mRNA 백신이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RNA 자체가 아니라 겉에 지질이라는 리포솜이라는 물질로 쌓여야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불안정한 우리가 처음 보는 백신을 가지고 지금 한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접종을 했다지만 실제로 위약이 반이기 때문에 한 15,000명 정도의 결과거든요. 예. 이 결과만 보고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맞을 수 있겠느냐. 사실 뭐 저보고 맞으라고 하면 그 당장은 안 맞고 좀 보고서 맞으려고 생각하는 거 그러세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연말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위험군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접종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한 번 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2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콜드체인도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년 초나 되어야 이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아마 한 수천만 명 정도 맞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또 받을 수 있는 여러 백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마지막으로 중국 것들은 우리가 아무도 지금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중국 네, 백신, 네, 네. 뭐 러시아 백신도 있는데요. 중국 백신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그 효과만 좋다면은 사실은 그 안전성에서는 상당히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예. 1 이상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후보에는 넣어서 뭐 싸게 또 안전하게 수입하고 우리가 접종할 수 있다면 고려에는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곧바로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예방 접종을 시행하진 않을 방침이라는 또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오늘 코로나19 소식 두 분과 함께했고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보내드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